노스캐롤라이나주 스테이츠빌 공항에서 제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경주협회 나스카의 전 드라이버 그렉 비플과 가족을 포함해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수술을 제공하는 의료진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의 약물 규제 등급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마리화나를 활용한 연구와 의료용 사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세입자와 소비자 권리 보장, 환경보호, 기업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탑승권 없이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공항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 패스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가 망친 경제를 자신이 되살렸다며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을 예고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국민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주장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48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던 고물가 문제를 전임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이 관세 정책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verything at levels never seen before. I am bringing those high prices down and bringing them down very fast. 그러면서 올해 도입한 감세 정책 덕분에 내년엔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장병 145만 명에게 1인당 약 26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미국 가정에도 연간 2천만 원 안팎을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You will see in your wallets and bank accounts in the new year, after years of record-setting falling incomes, our policies are boosting take-home pay at a historic pace. 트럼프의 이런 메시지는 최근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임금 상승과 감세, 금리 인하를 통해 앞으로 경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민심을 되돌려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악관도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2.7%로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발표되자 바이든이 초래한 인플레이션 위기와 극명한 대비라고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다만 CNN 등 외신들은 지난달 연방정부 셧다운이 가격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12월과 내년 1월 지표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오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공항에서 비즈니스 제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세스나 C550 소형 제트기가 스테이츠빌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Approximately 10:15 a.m., we got a report of a corporate jet that crashed off the end of the runway on the east end. When actually I came out, it was already fully involved. 사고가 난 제트기는 미국 자동차 경주협회 나스카의 드라이버 그렉 비플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항공기입니다. 당시 제트기에는 그렉 비플과 비플의 가족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종사를 포함해 총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착수했고 공항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에 대해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수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호르몬 억제제나 호르몬 요법 등의 치료가 제한되며 브레스트 바인더와 같은 성 정체성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연방식품의약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적 이상에서 비롯되지 않은 성별 불쾌감은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보장하는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한 의료진에 대해 최대 10년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찬성 216표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리화나의 약물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마리화나를 LSD와 헤로인 등이 포함된 1급 규제 약물 목록에서 제외하고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상급으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is reclassification order will make it far easier to conduct marijuana-related medical research, allowing us to study benefits, potential dangers, and future treatments. It's going to have a tremendously positive impact, I believe. 이에 따라 앞으로 마리화나를 활용한 의학과 과학 분야의 연구부터 의료용 사용이 합법화되며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연방 차원에서 전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오락 목적의 사용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와 40개 주에서는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가능하며 24개 주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세입자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동물과 환경 보호, 기업 책임 강화를 골자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은 전면 금지됩니다. 또 식료품점에서는 비닐 쇼핑백 제공이 금지되고 경찰과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은 공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경우 주차 위반 벌금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공립학교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 1개의 혼성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며 스트리밍 서비스는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큰 음량으로 광고 재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 앱은 미배송이나 오배송 시 전액 환불을 제공해야 하고 배달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금과 팁, 보너스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탑승권이 없는 사람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공항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스트 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공항 웹사이트에서 최대 방문 희망일 7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 등 TSA가 승인하는 신분증 정보를 제출하면 심사 후 이메일로 디지털 게스트 패스를 받게 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패스를 활용해 TSA 보안 검색을 거친 뒤 탑승구와 상점, 식당 등 공항 내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re very excited to be one of the first airports in the country to have the guest pass, and this will allow people who aren't necessarily flying that day to come in past security, come to the airport. Maybe they're meeting and greeting their loved one or family and friends coming in. Maybe they're dropping somebody off and being able to say goodbye at the gate, or coming in and having a meal or a drink together. 한편 샌디에고 국제공항과 온타리오 국제공항 등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공항도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게스트 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이 아직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산 운용사 뱅가드는 법률 사무직과 데이터 과학자 등 AI 기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약 140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조사한 결과 고용시장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직종의 고용은 1.7% 증가해 다른 직업군 대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AI 자동화 시스템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아마존과 타겟 등 일부 대기업은 관련 기술 도입으로 대규모 해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AI 시스템이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발전하지 않았고 인력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것이 고용 증가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경우 향후 일부 직업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에서 이민자 커뮤니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교 최대 명절인 하누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LA 리더스 하누카 축하 행사는 LA 유대인협회 주최로 LA 다운타운 그랜드파크에서
유대인과 한인, 아프리카계, 라틴계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와의 교류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LA 한인회도 초청됐습니다. I think it's so important that the Jewish community and the Korean community comes together, works together. Koreatown is such a special place, and our two communities are intertwined in that community, and we have to be working together. 그래서 앞으로도 유태인 커뮤니티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파트너십으로 한인 사회 공공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커뮤니티 간 화합 중요성 강조는 물론 지난 14일 호주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인 표적으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반유대주의 범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본다이 비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종교시설 순찰을 강화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증오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각종 외환 규제를 전격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서학개미,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외국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는 까다로웠는데 이제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빈후드나 일본 노무라 증권에 계좌가 있는 외국인도 앞으로는 국내 주식을 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해외 개인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증시로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환율이 계속되자 이처럼 정부가 다각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원화 약세는 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현재 각 금융기관들은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외화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부담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C티나 SC제일은행 같은 외국계 국내 법인은 국내 은행에 준하는 외환 선물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것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한도가 늘어나면 더 많은 달러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시설 자금만 가능했던 수출기업 외화 대출도 운영 자금으로 확대 허용해 수출기업들이 외화를 대출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주식 매도에 나섰지만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려 1,47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장 내년 초부터 드론 생산이 급감할 거라면서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미국은 이번 주말 러시아 측과 만나 유럽과의 종전한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 도로 옆 주택 한 채가 불타고 있고 항구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도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선원과 민간인 등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압박을 강조한 직후 실시됐습니다. 이번 주 초 미국 대표단과 만나 종전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던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이번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100억 유로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의 배상금 대출의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초면 우크라이나의 재정 악화로 전쟁 수행이 어려워질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Якщо не надійде цей транш, України буде зменшено в рази виробництво дронів. 하지만 헝가리와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연합 가입국 일부는 물론 미국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주말 미국 마이애미에서 만나 종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은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는데 이를 러시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토 문제에선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종전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캄보디아와 무력衝突을 제기한 태국이 전투기까지 동원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폭격하고 나섰습니다.
범죄 도시로 악명 높은 포이펫도 포함됐는데요. 태국군은 사기 집단 소탕이라며 전쟁 명분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놀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도망칩니다. 태국군이 중거리 로켓을 보관하던 접경 지역 캄보디아군 창고를 공격한 겁니다. 태국군은 앞서 F-16 전투기로 이 학교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포이펫에도 폭탄 2발을 투하했습니다. 포이펫은 온라인 사기 조직과 인신매매의 거점으로 악명이 높아 시아누크 빌과 함께 대표적인 범죄 도시로 꼽힙니다. 특히 포이펫에 조성된 대규모 카지노 단지는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끊기면서 상당수 범죄 단지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군은 이번 주에만 캄보디아군이 이용하는 카지노 최소 4곳을 공습했는데 미국 정부 제재 대상도 포함됐습니다. 태국군은 사기 집단과의 전쟁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 지원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며 공습을 정당화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범죄단지 공습을 내심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무력 충돌했던 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이달 초 태국군이 국경 지역에서 다치면서 교전이 재개됐습니다. 교전 재개 이후 양측에서 40명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했고 국경 지역에선 수십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세안이 다음 주 초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회담을 여는 가운데 캄보디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국은 특사를 보내 분쟁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며칠 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했던 미스 핀란드가 아시아인 비하 제스처 논란 끝에 왕관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핀란드인당 소속 의원들이 아시아인 비하 제스처를 따라한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핀란드 총리가 직접 나서 한국과 중국, 일본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미스 핀란드 사라 자프체가 SNS에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을 올리며 동양인 비하라는 비판이 확산된 건데요. 자프체는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모습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미스 핀란드 타이틀도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립정부 일원인 극우 핀란드인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자프체가 한 제스처를 따라한 사진을 올리며 옹호해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오르포 총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 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말로 작성된 사과 성명에는 해당 게시글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나며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고 관중석 의자까지 집어던지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현지 시간 17일 코파 콜롬비아 결승 2차전이 끝난 직후의 모습인데요.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이 지역 라이벌 인디펜디엔테 메데인을 꺾고 우승을 확정했지만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양팀 서포터들이 관중석에서 경기장으로 난입한 겁니다. 현장에는 4만 3천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 있었고 서로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경기장에 배치된 경찰이 즉각 제지에 나섰지만 난동은 한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예정됐던 우승 시상식은 취소됐습니다. 콜롬비아 치안당국은 이번 난동으로 경찰관 7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 명소 트레비 분수가 유료 관광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로마시가 다음 달부터 트레비 분수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데 입장료는 2유로 정도로 관광객에게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로마시는 유료화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2천만 유로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람객 급증에 따른 관리 비용과 혼자 완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시민단체 등은 로마의 명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유료화가 실제로 도입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던 대법원이 갑자기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운용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담 재판부란 이름을 붙인 것 말고는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대법관 회의를 연 대법원이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제정입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의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기계는 1심 재판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예규가 제정되면 앞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초기 배당은 기존 방식과 같이 무작위로 진행되도록 정했습니다. 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당하기로 했지만 예외가 가능하게 해 역시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규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요구해온 서울고법도 후속 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운용에 대비해 형사부를 2곳 이상 늘리고 내년 초 정기 인사 때 법관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전담 재판부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항소심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쿠팡 창립자인 김범석 의장이 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사했을 당시 조직적인 축소를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 쿠팡이 오래전부터 김 의장이 각종 책임을 지지 않도록 미국 법인으로 도피시키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7곡 물류센터에서 고 장덕준 씨가 새벽 근무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쿠팡 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 하루 전 김범석 의장은 메신저로 다른 쿠팡 임원에게 이건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화장실 등을 열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CCTV 영상에서 장 씨의 과로사 정황이 나타나자 이를 뒤집으려 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시간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고도 다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쿠팡 내부 자료에는 고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물 마신 시간이 분초 단위로 기록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장은 2달 뒤 법인 대표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이사회 의장직도 던졌습니다. 글로벌 사업 전념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년 전 쿠팡 배달 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논란이 됐던 무렵 쿠팡 임원들은 메신저에서 노동부가 김 의장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며 해결책은 김 의장을 미국 법인 창업자이자 CEO로 두고 한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2년 뒤 사망과 화재 등 악재가 잇따르자 그는 떠났고 월급 사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쿠팡 임원들은 메신저로 2019년과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 갑질 의혹, 상품 순위 조작 의혹을 조사하자 내부 자료를 지우는 작업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쿠팡 내부 자료들은 해고된 한 외국인 전 임원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김 의장이 과로사 축소를 지시했는지 미국인 임시대표는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임된 임원이 불만을 갖고 퍼뜨린 왜곡된 주장으로 현재 2심까지 쿠팡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았던 지휘부 컴퓨터가 지워져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도적인 조치까지 취해가며 증거를 인멸한 건데 특검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밝혀내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사용한 컴퓨터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 지휘부가 쓰던 일부 컴퓨터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복원이나 포렌식을 할 수 없도록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모조리 지우는 이른바 디가우징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데이터가 남아있던 수사팀의 다른 PC에서 수사 무마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오던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등 모두 8명이었습니다.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가 오갔는지 파헤치려는 의도지만 이제 수사 기간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2일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도이치 수사팀 검사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이 전 지검장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2월 1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